2023년 12월 24일에 계도 기간이 종료됐고요. 이걸 어길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아 맞아 라고 하실 내용인데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않아서 이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10만 원, 어떤 사람들한테는 20만 원, 어떤 사람들한테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물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오늘의 영상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자고 만든 이 규정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기존에 있는 규정들이 자꾸 변경이 되고 어려워진다는 게 그 골자인데, 예를 들어서 종이팩 같은 경우는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종이팩이면 다 묶어서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 내용물이 어떤 게 담겨져 있었느냐에 따라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또한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규제, 규정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알고 계셔야만 이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엄마 나야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요, 억울하게 이 쓸데없는 돈 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제도 바로 분리배출 제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21년 12월에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에 그 후속으로 모든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까지 확대하면서 시행이 됐어요. 자,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는 이 제도는요,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세 페트병과 구분해서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탄생할 수 있는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살고 있는데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계도라고 하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요한 건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았을 때 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이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이걸 적발할 때마다 20만 원 과태료를 물겠다라는 게 이 제도예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 달에 우리가 30만 원이면 정말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걸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방송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를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시민 A씨라는 분은 나는 분리배출 규정에 대한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에 적혀있는 것을 봤지만 라벨을 떼서 버려야 한다는 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앞으로 제도에 맞춰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현장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홍보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됩니다. 홍보는 없는데 단속만 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과태료 대상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일반 쓰레기에 함께 배출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 각종 봉지류, 라면, 과자, 개별 포장봉지, 에어캡, 비닐랩, 약봉지 이런 것들, 그다음 수박 껍질, 쪽파와 대파, 밀가루, 형광등, 깨진 그릇, 손거울, 페트병, 건전지 이런 것들은 위반하시면 모두 과태료가 10만 원 대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볼까요? 종량제 봉투 대신에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만약에 버리셨어요. 그러면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수거 위반했을 때 과태료도 있어요. 뭐냐면 분리수거 없이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을 하셨을 때 1차 걸리면 10만 원, 2차 걸리면 20만 원, 3차 걸리면 30만 원이랍니다. 종이류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냐? 재질이 종이다 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라고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출퇴근길 밥집 근처 이렇게 길을 걸을 때 흔히 받게 되는 우리 전단지 같은 거, 그리고 업무상 만나서 교환한 명함 같은 거, 이런 건 종이 소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종이류로 그냥 우리가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명함이나 영수증, 전단지들은 이 겉면이 코팅된 종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이류로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표면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종이라면 괜찮다고 하죠. 자, 음식물, 세제, 기름으로 만약에 종이가 오염됐어, 이런 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스 같은 경우도요, 종이류로 버려야 되는데 단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와 뭐 택배 송장 이런 것들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골판지를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자, 일반 팩과 또 멸균팩이 또 달라. 자, 일반 팩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나 주스 이런 것들이 일반 팩에 담거든요. 저온으로 유통되는 살균 제품을 담을 때 이 일반 팩을 사용을 합니다. 자, 내부에 흰색 종이가 보인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종이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류 재활용 제품이에요. 자, 근데 멸균팩은 뭐냐면 상온 보관이 가능한 뭐 두유라든지 소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산소를 차단하는 원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효율화를 위해서 일반 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버려라 라는 게 이번에 나온 규정이에요. 자, 종이팩 분리수거할 때 또 주의사항 또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종이팩들을 버릴 때 분리수거 있는 종이류에 버리면 안 돼요. 종이팩은 별도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잘 헹구고 말려서 종이팩 별도 수집창에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캔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와는 달리 집 앞에 내놓는 방식으로 버리면 안 돼서 거점 수거 방식으로 버려야 되는데, 이 거점 수거가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수거를 받고 있고 주변에 다른 종이팩 거점 수거 장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배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거점 수거 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집 근처에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거점 수거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집과 거점 수거 장소가 좀 멀어 라고 한다면 군청이나 시청 이렇게 거점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 페트류 어떻게 했었죠?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세제나 샴푸 같이 화학 제품을 담은 이 페트병도 생수병과 동일하게 투명 페트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도안이 무색 페트로 동의를 했었는데 같이 뭉쳐서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2024년 올해부터 바뀐 게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의 투명 페트로 병시가 되고요.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와 구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구강세정제, 손세정제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리고 샴푸, 워셔액, 세제 이런 것들, 식용이 아니라 화학 제품을 담았었던 병들 있죠. 이 투명 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걸러져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담았었던 페트병들은 투명 페트 재활용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생수병, 음료, 간장 이런 것들 들었었던 식품 페트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먹지 못하는 걸 담았었던 페트병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샴푸통, 뭐 세제통 이런 거겠죠. 비닐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에어캡, 우리 뽁뽁이, 세탁소 비닐, 택배 비닐봉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재활용 표시가 따로 없는 비닐이라도 이물질이 없이 뭐 묻은 게 없는, 오염되지 않은 이런 깨끗한 비닐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노란 비닐, 검정 비닐, 투명 비닐처럼 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생각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닐류를 버릴 때 이렇게 작게 묶거나 딱지처럼 이렇게 접으시는 경우들 있죠. 라면 포장류 등 비닐 스프가루가 들어있었던 일반 쓰레기는 같이 뭉쳐서 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자, 재활용 불가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물질이 묻었었던 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닐류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같이 버리면 재활용이 가능한 다른 비닐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비닐에 붙은 테이프들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 비닐봉투는 접착제 부분과 송장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시고 버리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돗자리 같은 거, 요즘에 가을철, 여름 가을철 되면 돗자리 많이 쓰시죠? 돗자리, 뭐 식탁보, 우산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배출 도안으로라도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은데, 이 도안을 어떻게 구분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포장재 종류 A 및 포장 대상 품목 B가 이 위에 저희가 올려드린 표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는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이 포장재 종류에 대한 거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내용들 화면으로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포 첩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도포 첩합이 뭐냐면 제18조 제1호에 따른 제품 포장재 중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포장재 중에 구성 성분에 타소재 재질, 뭐 금속, 그리고 생분해성 수지,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거나 도포, 코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첩합, 라미네이션이라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소재 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도포 첩합 등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도안들은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되는 것과 재활용 안 되는 이 도안이 있어요. 자,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 제품을 만들 경우에 이런 마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안을 또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아직까지 시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제품에 이 표시가 붙은 걸 저희가 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기억하셨다가 이게 분리배출이 되는 건지 재활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마 여기서 다루지 못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 방송들을 봐주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젊은 분들 또 자취하시는 분들께도 아마 도움이 될 내용들일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도 이 과태료는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게요. 그냥 깨지는 돈이잖아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깝거든요. 자, 평소에 라면을 드시고 이 라면 봉투를 일반 쓰레기에 넣어버려서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단속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집중 단속할 때도 있고요. 또 배출 방법도 종류마다 달라서 이 분리수거 하시기에 정말 제가 봤을 때 헷갈릴 때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분리수거를 하는 목적 자체는 사실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아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우리가 이행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쓸데없이 돈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그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